우리 저기 하나가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강원특별자치도 최재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뭐 춘천이건 원주건 철원이건 다 모르겠고 강원도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이 경쟁력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7곳인데 자 인천을 제외하고는 지금 집안 싸움이 치열해요. 경기도, 강원도. 도천에서 좀 한 곳에 집중하면 좀 더 유리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강대규 변호사께서. 일단은 도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곳에 집중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광역에서 한 지자체만 공모를 넣었다면 도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3곳이 들어갔고 네. 경기도도 3곳을 냈기 때문에 강원도든 경기도든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치 전에 강원도가 춘천이 2020년도에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한다 그래서 예.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뛰었어요. 그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께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뛰어다니시면서 강원도의 관련 기관에 뭐 성명서 공동 성명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심지어 직접 발표회에 도지사가 직접 가서 파워포인트를 하니 PPT를 하니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던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가 광역이 관여한다 그래서 뭐 네. 바뀌거나 아니거나 이거는 사실 관련성이 좀 없다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좀 틀어서 보자면 우리가 광역단체장과 또 기초단체장이 정당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예. 양주시장이 국민의힘, 또 동두천시장이 국민의힘, 김포시장이 국민의힘입니다. 예.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김진태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예. 그리고 춘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예. 또 원주시장은 국민의힘, 철원군수는 국민의힘. 당색이 달랐을 때는 약간 좀 협치가 좀 어려운 수도 있고요. 예. 그 와중에 또 총선 당선자가 있고 또 총선에서 낙마한 분들이 있고 예. 현직이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분들도 또 당이 다를 수도 음. 있고요. 이래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광역 차원에서 지원하기 좀 힘들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유정복 그 인천광역시장을 필두로 해서 예. 인천에는 이제 군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10개의 군구인데 10개의 군구가 정책 회의를 할 때마다 뭐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와가지고 이 모두 인천 서구에 이 스케이트장을 유치하자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좀 움직임은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춘천, 철원, 원주 뭐 그 어느 쪽도 좀 기울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강원도가 그 동계 스포츠의 중심이고 예. 동계 올림픽도 치러낸 그 광역 자치단체고요. 이 그 국제 스케이트장 같은 빙상 경기장이 강원도가 아닌 다른 곳에 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상징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횡성, 정선 이게 설상 종목 경기장들이 우리가 유치를 했었고 그다음 강릉에는 현재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예. 이제 추가로 이 국제 스케이트장을 강원도에 더 유치를 해야 그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부지 선정 평가 지표에 보면은 결국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 인프라 및 배우 수요라는 것이 또 점수가 예. 나와 있어요. 예. 이게 10점,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강원도에 도전하는 도시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강원도로 오는 것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지금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예. 수도권입니다. 네,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보잖아요. 네. 나머지 4곳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 강원도뿐인데 네. 사실 뭐 충청도나 뭐 전라북도나 경상북도가 지원을 했다, 혹은 대전이 지원을 했다. 이러면 좀 이 논리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지방 소멸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인구를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장기적인 발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보여지고요. 태릉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5만 명의 그 네. 이동 인구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의 지금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조금이라도 지역에 분배를 해야 된다. 사실 스케이트장 유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수도권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서울, 경기에 가면 안 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이제 다른 지역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강원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 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인천 서구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인천 서구는 잘 아시는 청라 국제도시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곳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김포도 이제 국제공항이 있고 국내 공항이 있죠. 이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결국 인천 서구도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전국적인 접근성인데 하나 더해서 국제적인 접근성도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국제 스케이트장에서는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청라 국제도시로 우리 외국의 국제적인 선수들이 오기에 편하고 또 전국에서도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오기 편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도 이제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네. 그리고 그 김포 골드라인 그리고 뭐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까지 연결해서 전국적인 접근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동두천하고 양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양주로 조금 기우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결국 태능 지금 현재 그 스케이트장을 기점으로 해서 우수한 선수층들이 태능 스케이트장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현 선수층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네. 양주나 동두천이 용이하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하고 철원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동계 스포츠의 메카 중심이다. 이 부분을 그 동계올림픽의 배후 도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각 그 도시들만의 이런 그 강점들을 내세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이 이 수도권에 있는 나머지 4개 김포, 양주, 동두천, 인천, 서구가 예.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교통 인프라인 건데 네네. 뭐 하는 얘기는 비슷합니다. GTX가 뭐 유치될 것이고 뭐 수도권 뭐 순환 고속도로가 있고 뭐 공항하고 가깝고 이런 것인데 어떠한 정부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러한 국가 인프라를 유치전을 할 때마다 수도권에서는 항상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아져서 수도권에 배치가 되고 예. 그래서 또 인구가 수도권에 늘어나고 그래서 수도권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예. 올 것이다. 시대 정신이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네, 하나씩 따져보자면 예. 김포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항상 김포국제공항인데 네네. 김포국제공항은 김포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 방화동에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그리고 동두천의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빙상단을 창단을 했는데 사실 네. 동두천이 1999년에 빙상단을 창단을 해서 각종 뭐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은 좀 많습니다. 예. 근데 해체를 했다가 지금 다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가 나오니까 1월 달에 좀 급조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시선이 좀 있고 양주시인데 양주시만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웃 도시인 의정부시도 양주를 약간 돕고 있어요. 예, 맞아요. 경기도 차원에서 돕진 않고 의정부에서도 국제 스케이트장 공동 추진 협약을 좀 맺었는데 그래서 강점으로 좀 부각되는 것이 있고 지금 양주시의 국회의원 당선자인 정성호 의원이 5선 의원입니다. 네. 국회의장의 그 물망에 방송 우리가 하는 날짜로는 국회의장의 물망에 좀 오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정치력을 가미해서 양주가 좀 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의 시선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떠한 국가적인 전체 틀을 놓고 시대 정신을 놓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습니다. 네, 시대 정신 얘기 나왔는데 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포나 서구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포는 또 골병라인 골드라인이죠. 죠. 네네. 죄송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게 골병 분장을 해가지고 거기가 좀 골병라인이라는 얘기가 하도 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원주도 공항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공항으로 뭐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은 원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 여객터미널 확장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이 부분도 잘 살려서 네. 이제 국내선의 그 항공 노선 먼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스케이트장 유치는 국제공항하고 멀어져야 돼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던 예, 동계 예. 스케이트를 유치하던 국제공항하고 멀어져야지 네. 외국 선수들이 공항에 내려와서 이동하는 게 피곤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대회에 참가하는 게 피곤해지는 거고 예. 우리 국내 선수들이야 뭐 미리 가 있어도 되고 하는 부분이고 예.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훈련하다가 우리가 외국 나갈 때는 어떡하냐? 우리가 훈련을 하고 바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요. 훈련을 하고 집에 가서 정비를 하고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네. 굳이 국제공항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
국제공항 근처에 있으면 오히려 외국 선수들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네. 국제 대회에 와가지고 기량을 발생해서 우리가 메달 따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항하고 가까우면은 이동 거리가 짧아지니까 뭐 한국을 더 둘러보는 것도 없을 것이고 뭐 관광 그것도 네. 있지만은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 스케이트장이 국내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네. 국제 규격에 맞춘 국제 스케이트장인데 물론 우리 학생 선수들하고 체육 선수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국제 그 스케이트 경기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목표와 계획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런 그 교통 편리성 거기에 당연히 공항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항이 뭐 국제공항이면 더 좋겠지만은 또 국내 대회도 많이 열기 때문에 이 그 항공에 대한 그 접근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그 정무적인 전략도 유치를 위해서 정무적인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부지 선정 평가 지표 이 객관적인 지표에도 강원도에서 도전하는 세 개의 도시가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기존의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평가 지표를 냈던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부지 확보 여부 평가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용이성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강대기 변호사께서 이 그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설명하면서 2027년까지 이 부분을 이제 태릉 선촌을 내주기로 되어 있다 이제 설명도 한번 하셨는데 네. 이 지금 새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국제 스케이트장은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 2년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에서는 2027년에 완공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백 기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표에 보면은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용이성. 그럼 이 용이성이 뭐냐면 평지냐 이겁니다. 예. 바로 공사가 가능하냐. 그럼 이 7개의 도시가 도전하는 그 예상 그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평지인 곳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지 확보 여부 평가. 대한체육에서 제시한 게 5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한 15,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이 이상의 평지의 부지를 확보한 곳이 어디냐? 그래야지 사실 2027년까지 완공이 돼서 공백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 3개의 도시는 조금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교통 편리성 지금 춘천은 GTX B 노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원주는 GTX D 노선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해서 이 평가 지표에 맞는 객관적인 그 우리의 그 계획 전략을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 지표가 사실 공개가 안 되잖아요. 네, 공개가 예. 안 됩니다. 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예. 이러한 시험이나 어떠한 평가 지표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청구를 해도 네.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이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점수를 내면 그 A라는 사람이 공격받을까봐 공개를 네, 안 하는 건데 그렇죠. 어떠한 이름을 가리고 평가 점수는 좀 공격을 해야지 국민들이 보기에 결과가 나왔을 때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강원도로 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우리 세계 8대 불가사의라 그래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전 세계 국민들이 강원도 하면 예. 화천 산천어 축제를 알고 있어요. 아. 동계관이죠. 맞아요. 1월 달에 하는 산천어 축제. 예. 아직도 풀리지 않는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천 산천어 축제 열광을 할까 하는 8대 불가사의라고 지금 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춘천이나 원주나 우리가 예. 일부에서는 또 우왕당 싸웠지만 예. 2부에서 또 화합을 하자면 예. 춘천이나 원주나 철원이나 산천어 축제랑 또 매우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쵸. 그 예. 자체가 우리 겨울을 상징하고 동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스케이트 훈련을 하고 이것이 국제 스케이트장이 꼭 훈련이고 선수용이고 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또 관광 상품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가 활동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적합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태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같이 하나로 뭉쳤을 때의 기억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였던 것 네. 같아요. 그때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하나가 됐구나라고 느꼈었고 두 번째가 재작년에 우리 특별자치도를 네.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다 마음을 모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 두 곳의 그 1차 심사 도시가 나올 겁니다. 이곳에 반드시 우리 강원도의 3개 도시 중에 한 곳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도시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국제 스케이트장만큼은 우리 동계 스포츠의 메카, 동계 스포츠의 중심인 강원도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민의 마음이 한 뜻으로 모아진다면
최종 선정지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약속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게 4곳이 수도권이고 3곳이 강원도기 때문에 네. 수도 1차 관문에서 원주도 수도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춘천 준수도권인데 예. 어쨌든 4곳이 수도권이고 3곳이 강원 행정구역사 예. 강원도라고 한다 예. 치면 그러면 수도권에서 하나를 주고 1차 관문 2개를 뽑자면 강원도에서 하나를 줄 수가 있는데 네. 강원도에 있는 지금 춘천, 원주, 철원 3개의 도시에서 이걸 준비하는 또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각 관청에 그런 팀들이 1차 관문에 통과하는 곳은 무조건 노하우와 시민 뭐 릴레이 서명이던 예. 뭐 어떠한 사진전이던 그런 것을 다 힘을 몰아주기로 약간 내부적으로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외부적으로 합의하면 응집력이 약해지니까 그걸 외부적으로 표출하진 않더라도 저희끼리라도 약속을 한번 하죠.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두 분. 네, 예. 뭐니까 약속 한번. 아이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춘천과 원주 일단 뭉쳤어요. 근데 일단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하고 강원도하고 인구로도 싸움이 안 되고 뭐 예산으로도 싸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곳이 되면 그쪽으로 함께 힘을 실어준다면 네.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수도권과 만만치 않은 수도권과 싸움에서 좀 강원 지역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당선자들이 총 응집을 해야 된다 보는데 예, 우리 예. 강원도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4번으로 갔던 진종호 예. 진종호 당선자께서 물론 사격은 하계 올림픽이지만 네. 동계 올림픽에도 굉장히 업무를 많이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조직위원장을 하셨던가요? 예,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동청소년 예. 조직위원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노하우와 인프라와 인물이 있으니 결국에는 이것이 부지선정위원들 자체는 공개가 안 되겠지만 어떠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어필을 좀 더 어느 시군이 어느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것이냐라는 예. 것이거든요. 우리 당선자분들께서 지금 뭐 업무를 시작하기 앞서 바쁘시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의 정무적인 업무로 이 강원도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각이 납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들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 일단은 상징적으로 예. 이제 빙상 종목을 대표하는 도시가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한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 빙상 종목을 하는 우리 학생 선수들부터 일반 선수들까지도 많이 올 것이고요. 국제 대회를 했을 때는 외국의 선수들도 이 도시를 찾기 때문에 이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 도시는 그 도시의 홍보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초단체를 넘어서서 광역단체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체육회가 설정한 그런 예산이 사업비가 2천억이에요. 네. 2천억 중에 상당수가 공사비로 들어갈 것인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사들이 뭐 원자재값 상승과 공사비가 돌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유치하는 순간 뭐 강원도 내에 공사 건설 경기가 일단은 확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유치한 이후에도 뭐 춘천으로 치면 뭐 사막산 케이블카 주변에 오는 것인데 뭐 레고랜드든 강촌 유연지든 어떠한 훈련 플러스 관광 인프라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 경쟁에서 선점을 해야 되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먼저 도 차원에서도 예. 어느 정도 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도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대기 변호사께서 아까 이야기를 좀 했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춘천, 철원, 원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 도에서는 그 각 도전하고 있는 기초 우리 지자체를 현재는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네. 한 곳이 최종 후보지로 들어간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같이 준비했던 지자체에서도 같이 좀 도움을 주시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결의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민의 마음을 모으는 일에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부디 뭐 수도권과 좀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싸우고 있지만 강원도로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춰서 시대 정신. 강원도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헬로이시 토크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